정치권에서 누가 누구를 수사한다는 거냐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까지 민중기 특검팀이 김 여사에게 문제 삼았던 투자 종목과 같은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이 종목이. 자, 지금 수사팀에게도 민특검이 본인의 이 투자와 수익에 대해서 감췄던 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주식이에요. 김 여사가 보유했던, 민특검이 투자했던, 작전주로 의심해서 김 여사를 이 특검팀이 추궁했던 종목이 이겁니다. 그런데 정작 수사 책임자가 그 종목으로 1억 5천을 땡겼다? 그러면 이거 수사할 자격이 있느냐라는 논란이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야당 비판 보시죠. 주진우, 도직구 멤버 주진우 의원. 민중기도 특검하라. 김건희 구속영장의 이름만 바꾸면 된다. 민중기로 바꿔라. 박성호 대변인, 같은 의혹으로 본인은 수익 내고 남은 수사 위선의 끝판왕이다. 주진우 의원 얘기 들어보시죠. 타임라인을 보면 주식이 거래 정지되기 직전에 모두 매도하는 등 비공개 정보 이용 혐의가 보입니다. 민중기 주가 조작도 특검을 해야 합니다. 전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저는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팔았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뭐냐면 2010년 2월에 회계감사를 해요. 네. 회계법인이. 그런데 거기서 분식회계가 드러났어요. 네. 그래서 그 회계법인은 회계 의견을 주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회계감사 의견을 줘야 되는데 그걸 거절했어요. 그게 2010년 2월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거래 정지가 된 게 2010년 3월 23일이에요. 그래서 이 2월에서 3월 23일 전에 판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건데 회계 이런 것은 굉장히 그 비공개일 뿐만 아니라 비밀이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네. 회계법인이 얘기하면 안 돼요. 이 네오세미테크 이 회사가 분식회계가 있다고 얘기하면 이게 비밀 유지 위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얘기를 모르고 못해요. 수사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증권사 직원이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거짓말이다. 증권사 직원이 이 네오세미테크의 분식회계 그리고 또 회계법인의 이런 감사 거절 의견 이런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증권사 직원이 이 네온세미테크를 팔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까? 저는 증권 떳떳하면은 증권사 어느 증권사 그 증권사 직원 누군지 네. 밝히면 됩니다. 두 번째가 저는 그래서 예. 증권사 직원이 알 수가 없어요. 없다. 이런 것을. 김 여사 주식 보유를 추궁했던 같은 종목을 정작 그러니까요. 민특검이 한 대목. 이 대목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결국 적반하장식 적반하장? 예, 뿐만 아니라 저는 민유기 특검이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퇴요? 누가 누구를 수사합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범죄에 가까운 행위예요. 아마 저는 수사를 정당하고 공정하게 한다고 하면 이것은 기속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사고 파는 거 이거 굉장히 이것은 법적 책임도 무섭게 무는 이러한 그 범죄 행위입니다. 불법입니까? 네, 당연히 불법이고 이것은 형량이 높아요. 소위 말하는 작전 세력이거든요. 이재명 이런 것에 대통령이 대해서 최근에 말했던 주식 갖고 장난치는 그럼요. 사람에 들어가는 겁니까? 거기에 당연히 들어간 것이고 만약에 내부 정보라면? 그럼요. 내부 정보 이용해서 사고 팔고 하면은 돈 벌기 쉽죠. 땅 짚고 헤엄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대전고등학교 동기 동창인데 예. 당시에 민중기 특검이 판사 아닙니까? 그런 회사를 하려면은 어떤 법적인 도움도 필요하고 친구가 또 법조인이고 이러니까 아마 그런 정보를 줘서 아마 샀을 거예요. 그리고 또 친구니까 잘 아는 사이니까 또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귀뜸을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법적인 또 조언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분식회계 했는데 회계 걸렸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혹시 거. 전주 의원님 판사 시절에 네. 내부 정보 이용해서 1억 번 적 저는 있습니까? 그런 친구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네, 그래서 그런 적 없다. 그래서 이게 친구도 없다. 그럼요. 아니 그래서 그리고 보통 판사들은 이게 꼴이 뭐 그때는 어떻게 피할지 몰라도 이거 내부 정보 이용해서 판다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걸 알기 때문에 이런 위험한 투자를 통상적인 판사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간이 큰 행위를 하신 거죠. 그런데 이게
세상에 뭐 그 당시에 적발이 안 된다고 해서 이게 그냥 비껴가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네오세미테크를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너무 우스꽝스럽고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공정하게 수사하면 이것은 기소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의적 책임이 아니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기 특검이 사퇴해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7천 명 정도의 그 개미들이 4천억의 좀 손해를 봤다. 정말 개미들의 이 눈물을 흘린 종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진지하게 사과하시고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재현 강도 높은 비판 나왔는데요. 관건은 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법 주식 거래였는지 아닌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이 민중기 특검이 양평 공무원이 이 민중기 특검의 수사를 받다가 숨지는 사건도 최근에 있어서 그 건과 이 건이 겹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오늘 이제 주중 첫 시작인데 오늘 민중기 특검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던 그러니까 내부인지 아닌지 내부자 정보를 활용한 건지 아닌지를 민중기 특검 본인이 일단 해명할 의무가 생겼다. 아까 이런 지적 주셨는데 오늘도 만약에 별다른 해명을 못하고 그냥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이번 주 내내 이 의혹이 점점 더 확산될 가능성은 커 보여요. 야당에서 지금 고발할 방침이다라고 하고 특검을 수사할 누가 하겠습니까? 정부기관 중에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안 자체는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매도 시점이 확인이 되면 그렇죠. 중요한 건 증권사 직원의 제안으로 매도를 했느냐 아니면 실제 그 미공개 정보를 내부자로부터 취득한 후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는 매도를 했느냐 둘 중에 하나겠죠. 네. 근데 사실은 이게 해명을 통해서 이게 밝혀질 수 있는 게 한계는 분명해 보입니다. 실제 뭐 민중기 특검으로서는 증권사 직원 제안 외에 추가적으로 해명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실제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매도 시점상 의심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 제기는 계속 될 텐데 추가적인 해명이라고 하면 당시에 이제 시장 상황 그러니까 연말에 상한가를 치고 1, 2월에 계속 상승 국면이 있다가 2월 달에 또 대규모 계약 체결 발표하고 3월 초에도 또 중국과의 네. 2천억 원대 아마 계약 체결 발표가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상승 국면을 유지하다가 3월 초중에 또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장에는 이 위험 신호가 반영되고 있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증권사 직원은 그게 내부자 정보를 통해서 도는 정보가 아니더라도 시장에 유통되는 정보 과정에서 네오세미테크가 감사 과정에서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이 증권가에서는 확인이 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서 실제 자기가 투자 조언을 하는 이 투자자인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 매도 시점인 것 같다는 제안을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 내용을 설명한다고 해서 네. 바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문이 깨끗이 해소될 수 있느냐.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고민이 있을 수밖에 그렇군요. 없는데 결국에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묻고 가자. 아니요. 수사를 통해서 확인될 수밖에 없고 수사를 통해서. 예, 과거에 이미 저 고발했다고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 네오세미테크 오모 대표에 대해서 그해 7월에 대규모 압수수색과 수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상장 폐지된 후에 도피를 해서 2014년에 체포돼서 구속되는데 그 도피도 한 분이에요, 그분이? 예, 그 수사와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확보하고 있었고 당시에도 실제 미공개 정보가 공유돼서 네네. 자본시장법 위반의 공범에 이를 정도의 행위 가담자가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건 수사 사안이다. 딱히 드러난 게 없다고 하면 당시에도 이번에 뭐 고발 사건이 있으니 그건 그것대로 한번 지켜보시고 네. 양평 공무원 사건 역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서 감찰 수준의 어떤 내부 검사가 있다고 하니까 이 개별적으로 발생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그 사안대로 의혹을 해소할 조치를 특검이 취할 의무는 필요성은 있는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특검을 특검하라.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 전체의 신뢰성을 흔들면서 김건희 특검이 수사하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 기회에 덮으려는 시도까지 나가는 건 적절하지 않다. 네. 그러니까 민중기 특검 내지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나온 문제는 그 문제대로 명확하게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은 있지만 민중기 특검의 수사는
수사대로 계속 돼야 된다는 부분을 네.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김기웅 대변인, 제가 궁금한 게 이건데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라. 그 말은 고양이한테는 생선을 맡기면 안 된다라는 뜻이잖아요. 맡길 게 따로 있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냐라는 뜻이잖아요. 아까 그 공무원 숨진 안타까운 사건 관련돼서도 민중이 특검이잖아요. 근데 그냥 셀프 감찰해서 맞습니다. 고양이 앞에 생선 맡기는 격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우리 조기현 변호사님께서도 그냥 묻고 갈 사안은 아니라 수사로 밝혀내야 될 사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명천지 누가 민중이 특검을 수사합니까? 이것도 그냥 민중이 특검팀에 셀프 감찰 맡기면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수사를 합니까? 이게 특검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봤을 때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식으로 다른 수사기관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게 없습니다. 아니 뭐 공수처가 수사를 합니까? 공수처 최근 특검에 압수수색 당했는데 그렇죠. 오히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검찰이 합니까? 그러니까 전 정부를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전 정부를 탄압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특검이라는 것들을 만들어졌는데 그 특검에서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법을 만들 때 그런 걸 생각해서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자체 감사가 아니라 제3의 기관에서 이거를 들여다볼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 금감원. 뭐 금감원이든 아니면 뭐 공수처든 아니면 검찰이든 그런 게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만드는 그 수사기관은 일회용인 것 같아요. 사실상 일회용이다 보니까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만들었지 그 법이 온전하게 국민을 위해서 뭔가 제대로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볼 때 특검에서 강압적으로 수사를 해서 한 사람이 안타까운 선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그걸 수사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감찰한다.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누가 그거를 국민들이 납득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도 수사를 해야 되는데 과연 경찰에 이거를 고발하거나 고소해가지고 이거 수사를 한다고 했을 때 너무 지난하잖아요. 그래서 의혹이 됐을 때는 대부분이 그 당사자는 수사 라인에서 배제된 상태에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양평 공무원 그 안타까운 사건 관련해서도 여전히 그 담당자들은 수사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특검의 가장 상단에 있는 민중기 특검마저도 사실상 도덕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고 도덕적인 게 아니라 사실상 범죄 혐의가 짙기 때문에 이건 본인이 내려오지 않는 이상 지금 어쩔 수 없다는 이 논리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납득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상황이고요. 결국 그래서 저희가 특검을 특검하라는 게 단순한 정치적인 거호가 아니라 이 정도 문제가 있는데 과연 여기에서 수사를 해서 나온 기소해서 결과가 나왔을 때 그에 대해서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 결국 처음부터 애초부터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했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법이라는 게 어떤 검이라는 게 한쪽으로 쏠려 있고 그마저도 도덕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정치적인 여야의 좌파나 우파냐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법 자체가 휘어져 있다고 한다면 이 결과에 대해서는 뭐 일반 국민들로 입장에서 저 자리 내려와야 된다. 당연하죠. 예. 내려와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민중이 특검 출근길에 저희 기자가 해명과 반박을 듣기 위해 채널을 열어놨습니다. 민특검에 오늘 해명이나 반박이 있으면 저희가 충분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반론권을 보장해드리겠습니다. 여러 출연자 개인들의 견해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특검을 비판했습니다. 정권에 잘 보이려고 하고 있다. 다음 자리 고른 거다. 뭐 이런 취지의 비판입니다. 들어보시죠. 지지층에 잘 보이고 정권에 잘 보이는 쇼를 할 수밖에 없어요. 조은석 특검은 오산 미군 기지를 압수수색을 했어요. 이명한 특검은 대단히 존경받는 기용훈 목사님을 압수수색했어요. 그 정도 했었으면 무슨 결과 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중기 특검? 결국 양평에 그 공무원께서 스스로 공무원 한 목숨까지 분이, 예. 끊으셨죠. 오히려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 장사하는 거고 자기 다음 자리 고르고 있는 거다. 박지호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특검들을 셋 다 비판했군요. 근데 저렇게 얘기할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물론 이제 민특검의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인 해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특검이 왜 출범했습니까? 이게 정말 야당을 탄압하려고 출범을 한 걸까요? 야당에 뭐 의원들이 연루가 되어 있으면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게 맞고 네. 결국에 이 3대 특검의 출범 이유는 당시 윤석열 정부 때 이제 외압과 은폐로 인해서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던 진실들을 밝히기 위함이었습니다. 뭐 최상병과 관련해서 사실 누구보다도 한 전 대표 뭐 문제 제기했던 거
아니에요? 그 죽음에 대해서 제3자 추천 특검법 하겠다. 본인이 공언했다가 그거 공수표로 끝났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놓고 이제 와서 정권을 잘 보이려고 뭐 쇼를 한다느니 특검을 전방위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결국 본인의 정계 복귀를 위한 어떤 발판으로 특검의 비방을 수단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최혜병과 관련된 특검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내란 특검 왜 생겼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까지도 당시 계엄 때 불법 비상 계엄 때 협조하려고 했다라는 정황이 있는 거예요. 네. 그 이전에도 이 김건희 특검은 또 왜 생겼습니까? 결국에는 윤석열 정권 때 이 검찰이 뭐 비화폰으로 민정수석과 검찰총장이 통화를 한다든지 비화폰으로 김건희 씨가 뭐 통화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결국 이 주가 조작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전방위적인 의혹에 대해서 검찰 단위에서 제대로 된 수사의 매듭도 혹은 수사의 진척도 이뤄내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를 더는 믿을 수가 없다라는 요구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심지어 이 특검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에 다 발의가 됐던 내용인데 당시 대통령이었던 윤 전 대통령이 거부를 했던 거죠. 그랬는데 이러고 나서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하나씩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져 가는 과정들이었던 건데 여기에 대해서 마치 특검이 의도를 갖고 수사를 네. 했다 혹은 어떤 특정 진영을 어떻게 보면 말살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다라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특검 자체의 당위성이나 명분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전에 보면 사실 김건희 씨에 대한 구체적인 조금 더 공명정대한 수사의 필요성 이런 거는 친한계에서 얘기 많이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는 입 싹 닫고 특검이 다 잘못했다? 이렇게 가는 거는 사실 시류에 편승해서 가겠다라는 취지로밖에 보이지 않고 결국 정치적인 입지가 좁아진 한동훈 개가 선택한 정치적인 전략이다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 특검 수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적 의견 개진할 수 있고 민중기 특검에 대한 의혹 역시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보지만 네. 이것을 특검 전체의 수사를 어떻게 보면 와해시키려는 시도로 이어지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절체절명의 순간의 민특검이 이 같은 이 내부 정보 활용 의혹이 불거졌군요. 민특검이 과연 어떻게 해명하고 반박하려는지 오늘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돌직구 쇼에 지금 민중기 특검 채널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민특검이 뭐라도 한마디 하면 반론권 차원에서 바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해도 그대로 다 보도해드리겠습니다.